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 수원지검의 수사 검사 등을 주류 반입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 재판에 나선 김성태 전 회장도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술이 취하게 마셨다는 이야기를 법 증언 때에서 했는데 그게 자기가 취하게 마셨다는 걸로 이제 전달이 돼서 그렇죠. 김성태가 취하게 마셨다는 얘기죠. 근데 혼자 과하게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그렇죠.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어갔는데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걸로 보도가 된 거죠.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술자리 회유 의혹 대해서 좀 입장 얘기. 전번에 다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술자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술자리가 없었다는 겁니까? 왜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수고 다하셨죠. 김성태 전 회장도 술자리, 술판 의혹에 대해서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오늘 본인 재판에 한두 마디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른바 주류 반입 혐의 등을 고발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썼냐면 시기와 시간을 대략적으로 좀 더 뭉뚱그려 쓴 것 같아요. 이제 작년 5월, 6월 불상일, 특히 시간도 오후 원래는 대여섯 시 정도로 썼다가 어제는 오후 4시에서 6시로 바꿨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도 이게 뭐냐, 도대체 고발하려면 특정 시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시 사건의 구조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자, 한 인터넷 매체가, 유튜브 매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뭐 동백꽃 아가씨를 불렀다는 등 뭐 술자리를 벌였다는 등 뭐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결국 허위 사실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일일이 이제 반박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 고발한 모양인데 문제는 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사검사하고 쌍방울 직원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김성태 회장하고 술 마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근데 왜 김성태 회장은 뺐죠? 그리고 이 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술을 반입해서 먹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게 이 장소가 검찰청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청인데 이게 법이 적용될까요? 저는 적용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공개했는데 이 구치소 조사를 받다가 구치소에 들어간 시간, 일지를 전부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시쯤에 다 떠난 걸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니 본인들은 술이 취해서 술 깨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술 깨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안 맞으니까 이제는 그 갔다는 시간 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대낮에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근데 문제는 본인이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술 냄새만 맡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김성태 회장이 술을 마셨다 이야기, 또 이 일을 바꿉니다. 근데 왜 김성태 회장은 고발하지 않죠? 자, 이게 사실은요,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을 원래 하려고 하면 직권남용 혐의로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 무고죄로 되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추가로 수원지검이 입장 발표한 건, 아니 어제 경찰을 고발할 때도 원래 애초에 대여섯 시를 주장하지 않았냐, 갑자기 오후 4시, 6시를 번복한 게 이건 또 경찰을 고발하는 무슨 근거가 되냐, 이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그 내용이에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게, 여기 보면 주류 등의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 시절에 반입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검사와 쌍방울 직원 이 두 사람 등등을 고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인데,
왜 김성태 전 회장은 고발하지 않은 거죠? 글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저 돈이 누구한테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의 법인카드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직원이라고 한 사람은 그냥 검찰청 앞에 있는 연어집 가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시킨 거 회장님이 시킨 걸 따랐을 뿐인데 고발까지 나가니까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청 직원보다 더 황당한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왜냐하면 김광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면 최소한 무슨 근거 가지고 고발하는지 자신이 고발하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그 법이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찾아봤는데요. 예. 형집행법 133조 2항에 보면요. 주류, 담배, 현금, 음란물 이런 것들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주류가 뭔지 모릅니까? 담배가 뭔지 모르게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교정시설이 무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형집행법 2조에 보면 정의 규정인데 교정시설이 뭐냐?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가 교정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수원지검이 교도소입니까? 구치소입니까? 수원지검이 구치소, 지소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광민 변호사는 진짜 이재명 대표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김광민 변호사는 장소인식 장애가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발하려면 제발 법전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지 변호사 망신 혼자 다 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정 변호사님, 그 안면인식 장애는 잠깐만 그걸 순환할게. 잠깐만 그것만 순환하고 대신 질문 하나 이어가면 그러니까 이걸 경찰에 고발하려면 장소, 교정시설을 특정해서 고발해야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뭐 고발해야 되니까 뭐 막무가내식으로 고발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집행법 133조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 제목이 금지물품 반입이거든요. 그러면 주류, 담배 이런 것들을 교정시설에 반입해야지 처벌받는다고요. 그 검찰청에 반입하거나 법정에 반입한다고 해가지고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정시설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라고 명백하게 그 법 제일 위에 제2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검찰청이 아니다.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 고발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법조인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고발하지도 않았고 공수처도 아니라 경찰에 고발했고 그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여러 문제를 더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류 물품 반입 금지 뭔가 다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검사가 술자리를 용인해줘서 진술 조작해요. 이런 애초에 제기했던 의혹들로 충분히 고발한 게 아니라 뭐 좀 뭔가 형량이 작은 뭐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게 나중에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을 경우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겠고 뭔가 최선의 것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고발했다는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해석은 조금 억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일단 이 고발 이후에도 뭐 변호인이 뭐 생각해 판단했을 때 검토 후에 추가로 또 다른 피고발인이나 또 다른 혐의를 가지고 추가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발한 것을 두고 너무 많은 해석이 붙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도 왜 형집행법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변호사가 또 검토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교정시설의 해석 그리고 그 교정시설이 조문 목록에 나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고발이 된 후에 또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무고죄 위험도 떠안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무고라면 그 부분도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고발까지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정 변호사님, 그 고발의 혐의, 뭐 주체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주는 부담을 피하려 한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구치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또는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기문란 운운한 게 이재명 대표가 국기문란 운운한 거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유?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를 당해가지고 진술이 번복됐다. 어떤 진술이냐? 정진상의 요구로 방북을 추진했다. 그다음 그 과정에서 김성태 돈 받았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런 진술이 어떻게 나왔느냐? 저런 식으로 회유가 됐기 때문에 저런 진술이 나온 거 아니냐? 그게 국기문란이라 이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왜 그건 다 싹 빠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 연호회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직권남용 같은 것들 쏙 빠지고 왜 형집행법이 여기서 나온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진술이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번복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한테 불똥이 튀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도 수원지검이 바로 CCTV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니까 바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견학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맞받아쳤고 그러면서 왜 경찰에 고발할 때 시점이 이렇게 두루뭉술해졌냐 시간이 너무 범위가 넓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거 검찰 흔들기 아니냐고 다시 한번 반박했는데 이 얘기를 정리해볼게요. 아까 장현주 변호사 말씀처럼 경찰에 고발했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무고죄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무고 혐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본인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지도 밝혔다. 근데 이게 왜 무고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의혹 제기를 무차별로 하는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는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뭐 생각하고 뭐 국민의힘이나 뭐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이야기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한 차례 이제 번복이 됐는데 그 번복이 될 때 뭐 검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 약간 이게 본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이제 돈을 받은 측이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 한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결국에는 돈을 준 쌍방울 쪽,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그 이재명 당시 이제 도지사와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건데 여기에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인데 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어쨌든 뭐 검찰 측 아니면은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뭐 술 이야기, 연어 이야기 이런 걸로 한 것인데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맨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 측의 입장을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사 측 그 입장이 약간은 진술 내용이 이제 조금 팩트가 좀 바뀌면서 어찌 됐든 뭐 그 이화영 부지사가 고발을 했고 이 사건이 약간 이제 뭐 수사 상황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좀 입장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무고죄로 다시 맞고발 당할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해석까지 오늘 수원지검이 다시 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얘기와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단 침묵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